요건 누르면 되더라고요. 요거 앞뒤로.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엑셈의 대표이사인 조정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1시간 좀 넘게 해서 잠깐 쉬고 하나 했더니 바로 진행하네요. 예. 주제 의뢰를 받고 좀 어떻게 할까 좀 어려웠어요. 뭐 이제 금융 이야기로 해서 뭐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제 방금 소장님 정도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얘기하면서 들어가면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회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회사 왜 이렇게 설계를 했고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연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에자일이란 말을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자일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주 그럴듯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게 소프트웨어 방법론의 하나로 나온 얘기인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저희 회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이제 혁신형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에 장치산업 제조업 중심에서 어떤 계획적인 경영하고는 약간 다른 경영을 해요. 저도 이제 22년 사업을 했는데 뭔지 몰랐어요. 이게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전에는 뭐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전략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한 1, 2년을 이제 했는데 그냥 작은 기업이라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좀 이런 적응적 경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한정된 인력과 자본 가지고 이렇게 계획된 일에 완전히 이렇게 몰빵을 하기에는 그거 안 되면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짚어가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좀 일찍 했어요. 다른 사장님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프로토타입 경영이라고 제 스스로 얘기 좀 했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야, 우리는 뭐 1, 2년 단위의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일정대로 뭐 인력, 자본 투자를 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경쟁사도 나오고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이 이미 다른 회사가 한 3, 4개월 전에 시작해서 우리가 한 중간쯤 갔을 때 이미 시장에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거보다는 나는 좀 더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걸 프로토타입 경영이라고 불렀는데 뭐냐면 한 보름 단위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일의 핵심에 대해서 좀 더 초기에 많이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제품 만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객에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기능이 이러한데 이제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제품을 만들려면 다 구색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책도 사실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책도 그 중에 중요한 챕터 한두 개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나름 논리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우리가 만들려는 게 뭐냐? 고객이 원하는 게 뭐야? 그거는 먼저 해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팔려는 제품을 만든 건 아니고 그게 뭔지 확인할 수 있는 데모 형태의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자. 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논리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냐면 처음에 그걸 계획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회사 내에서 협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유효한 게 뭔가 눈앞에 보이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설명할 때는 뭐 자기가 찬성을 하든 뭐 하든 듣다가 뭔가 움직이는 뭔가가 나왔을 때 할 얘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코어가 뭔지 좀 집중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 5년 하다가 한 2006년, 7년쯤인가? 이게 뭐 에자일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막 2010년 전후로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무슨 에자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뭔가 들여다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혁신성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방향은 잡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족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이제 에자일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보면 대부분 열정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열정 있는 사람은 항상 의심해요. 자기가 해놓고. 이거보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대체로 열정가가. 제가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좀 그게 굉장히 좀 피곤한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딱 끊고 뭔가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 몰입하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개선점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에자일이 회사의 많은 부분을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이제 계획대로 쭉 가면 그걸 기획한 사람의 그 기획자, 똑똑한 직원 한 사람이 이제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소개할 때는 그게 이제 좀 더 큰 기업들은 이런 계획적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30명, 40명, 50명, 60명 되니까 뭔가 좀 대기업에서 나름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기획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주고 인력을 주면 대체로 그 방향대로 하고 싶어 해요. 중간에 사장은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나타났는데 뭔가 방향을 틀고 싶은데 굉장히 저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굉장히 쉽게 한 얘기인데 조직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큰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치적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사장은 갑자기 좋은 거 하자 그랬는데 중간에 딴 얘기 자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회사가 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는 그런 단계를 다 거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우리 정도의 기업은 그렇게 경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자일 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더 이제 가열차게 이걸 했는데 챗GPT 얘기가 아주 이렇게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물어봤는데 더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답변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읽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아마 2008년이나 9년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뭔가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제가 하는 경영의 방식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꺼내서 보면, 좀 그럴듯해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뭔가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딱 베듯이 이렇게 구분은 하기는 애매해요. 이쪽은 뭐 큰 기업 제조업이 이러고 이쪽은 약간 작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런 게 해당한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들어오실 거예요. 예.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말 했죠. 이렇게 모형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실험해요. 그래서 대체로 저희 회사의 좋은 제품들은 최초의 의도대로 나와서 좋은 제품이 된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그게 1년짜리만 한 3개월 데모를 해보면서 방향을 틀어요.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니까 더 좋은 의견도 나오고 시장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역량도 해서 방향을 틀면서 조금 더 시장에 빨리 놓을 수 있는 제품도 만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경영을 해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경영회의를 하고 저희 회사는 소프트 회사니까 한 달에 한 번 항상 데모 데이를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봐야 돼요. 근데 임원들끼리 경영회의 한다고 매일 전략하고 시장만 얘기하면 야 우리 제품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요. 그 저거 잊으면 안 돼요. 애자일 경영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진전에 대해서 제품을 직접 개발자가 데모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죠. 그래서 사실 그 오른쪽에 좋은 얘기는 다 있어요. 뭐 서렌디피티, 뭐 링크를 통한 발명, 뭐 불확정성의 확률, 그리고 현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보면 예전에는 그 베트남 전쟁 실패한 게 워싱턴 벙커에서 지휘를 한 거잖아요. 현장은 그 밀림은 뭐 비가 오면 뭐 하여튼 날씨는 급변하고 그 현장의 상황에 적응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멀리 떨어진 미국 벙커에서 지휘를 해서 뭐 100%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전쟁을 했죠. 근데 이제 현장이죠. 근데 이런 애자일 경영하면 되게 현장적이 돼요. 그래서 서렌디피티라는 것도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게 우연적으로. 이 서렌디피티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뭐 그 의약품을 그러니까 뭔 실험을 하다가 그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효용을 발견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공간을 이런 경영이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4번 다니면서 사무공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편이죠. 어디 강남에 회사 방문해서도 빌딩을 올라갈 때도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었어요. 화장실 사장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까지 그 행복. 그래서 제가 한때는 뭐 이런 얘기 항상 하고 다녔는데, 야, 오피스 건물의 3요소가 뭔지 아냐? 그래서 제가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이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대부분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특히 내려갈 때. 예, 뭐 제 차는 크지 않은데 사장님들 차 대부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강남에 어느 빌딩에 가면 그 내려갈 때가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도 그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불편할 때 이미 거기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가는데 엘리베이터 저건 되게 불편하고 엘리베이터가 좀 나름 그럴듯하지 않고 그럴 때 또 그 다음에 그 층에 올라가서는 반드시 화장실 가요. 그래서 손도 씻고 이렇게 보는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또 그 건물, 그 회사의 어떤 그 선입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분을 만나기까지 거쳐야 되는 뭐 로비도 있겠죠. 젯을 타고 오면 로비소, 엘리베이터, 화장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건물 지으면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아주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강남의 어느 빌딩에 이제 갔다가 이 남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갔는데 소변기 위로 이렇게 다 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따라 그 강남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멀리 보이고 그 화장실에서 그냥 단순히 용변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화장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해서 저희 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또 물어봤어요. 애자일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공간 설계에서 중요한 점을 얘기하러 했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건 5가지 중에 3개에서 4개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개방적인 공간 설계. 그 다음에 하나의 공간도 왜냐면 그 필요한 공간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조금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지만
항상 요 자연 친화적, 자연과의 교감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뭐 직원 참여 얘기도 있고, 저 위에 세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건물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 그 건물을 설계한 게 아니라 내가 건물을 설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약해보니까 딱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 건물은 무조건 보이드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수직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직화해서 층이 나눠지는 순간 공간이 사일로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백화점 같이 공간을 터서 시선의 교차가 일어나야 된다. 자꾸 이렇게 눈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손도 흔들고 직원들 간의 그런 시선의 교차, 뭔가 가치 있다는 그 느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보이드 설계는 저는 이거는 뭐, 그래서 우리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보시면 물론 교외에 있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 그냥 단층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쭉. 애플도 보면 그 비행 접시까지 둥그랗게 있고 2층은 다 정원이에요. 페이스북도 2층은 다 정원이에요. 1층이 다 근무공간이에요. 그 대평원에.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렇게 지을 수 없으니까 보이드 설계에서 반드시 한 공간에 있다는 걸 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그냥 가운데 뚫는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뚫어놓고 어떤 이동간에서 더 잦은 시선의 교차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계단이나 브릿지 설계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공간을 그렇게 다 열어놓으면 회사라는 게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지만 또 고개 돌리고 들어가서 자기 일도 했을 때는 뭔가 안정감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너무 열려 있으면 너무 횡하면은 좀 집중해야 될 때 방해도 되고 너무 많은 시선이 교차되면은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백화점 가면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막 기다릴 때 피곤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역설. 닫히고 열리고 이런 것들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이 그걸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역설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 많은 것들이 좀 이분법적이죠. 정치적 이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설과 살거든요. 어느 한쪽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려 있으면서도 약간 닫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는 그렇게 했어요. 열려 있지만 업무 공간은 안쪽으로 쫙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해당 층에 내려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수공간을. 그래서 물하고 또 숲은 그냥 차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건물 안으로 숲을 아예 들어와서 그 여의도 더현대 가보셨어요? 컨셉이 약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원의 숲처럼 약간 미니멀하게. 너무 숲이 웅장하면 그냥 안에 식물원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공원처럼 미니멀하게 만들었고, 마치 우리가 공원에서 근무한다? 공원의 사이사이에 길에 책상을 놓고 일한다? 뭐 이제 그런 컨셉을 약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그런 대표적인 화면인데, 제가 핸드폰으로 좀 찍었던 거, 그걸 했어요. 이게 찾으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1층이 9m니까 로비가 커요. 그래서 코아 쪽에 2층은 이제 피트니스고, 3, 4, 5, 6, 7층이 이제 업무층이에요. 그게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8층은 이제 식당이고.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게 8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천창이 뚫려가지고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뚫려 있죠. 그러니까 보이드인데 지금 오피스 건물의 10개 중에 2개는 보이드로 지어지고 있거나 그래요. 판교나 이런 데 가시면 보이드 건물도 많아요. 좀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근데 대부분 이 보이드가 다 비어 있어요. 전방형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쭉쭉 양쪽에서 올라가요. 큰 건물은. 계단이 교차하는 게 이렇게 안 해요. 보통 층과 층 사이에 붙어가지고 계단을 설계하거든요. 이렇게 가로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건축가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계하는 건축가는 없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고, 요 보이드는 계속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보여요. 요게 이제 4층의 숲이에요. 4층, 뭐 5층, 6층, 7층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이제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7층이고 여기가 이제 5층이죠. 그죠? 여기가 6층이 커뮤니케이션 공간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보면 X자 형상이에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죠. 이 6층을. 이 6층이 이제 교차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보면 X자 형상이에요. XM의 X, 약간 역동성, 교차, 연결, 이런 걸 의미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Y자 브릿지예요. 이렇게. 좀 더 보이게 하면, 여기 이제 이분들이 지금 6층의 엘리베이터 홀에 내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이 교차점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브릿지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홀에 내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페로 진입하기 위해서 Y자 브릿지로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 Y자. 그러면 이제 3층이나 4층의 직원들은 6층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올라가기 위해서 2층이나 되면 계단을 안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애들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양쪽 홀 어디로 들어와도 여기 7층하고 5층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거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페로 진입하는데 여기가 이제 XY 브릿지의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종무식도 하고 뭐 회사 행사도 하고 가수 불러가지고 뭐 쇼도 할 수 있고 여기 전기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드럼도 칠 수 있고 저희가 종무식을 여기서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계단에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자유로운 풍경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계할 때 그걸 머릿속에 떠올린 거예요. 야, 이거 종무식 하면 되게 괜찮겠다. 그래서 실제로 종무식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부에. 그리고 여기 업무 공간 안 보이죠. 그죠? 업무 공간 저 안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빛하고 물, 숲. 아까 숲은 4층에서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수공간이 있어요. 우리 건물 바깥에가 다 이렇게 수반이에요. 인피니 수반으로 이렇게 또랑으로 물이 떨어지는 형상이라서 물 위에 떠 있는 약간 형상이에요. 이 바깥에가 다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내부로 스며들어오는 물이 이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 연주 피아노 놓고 해서 한 오후 2시나 3시 되면 여기 태양빛이 남서향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 아주 오묘한 풍경이 펼쳐져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 나고. 이 물에 빛이 막 번져가지고 여기 온통 이제 빛의 향연. 그게 우리 로비의 오브제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직원들이 내려와서 사색하기도 하고 피아노 들으면서 이 로비의 풍경이 오후 한 2-3시에서 2시에서 5시까지 되게 신비로워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엘리베이터, 전방 엘리베이터 위로 천창에 뚫려서 이제 여기도 사진 많이 찍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숲 공간, 이렇게 해서 뭐 가로등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의 숲 같은 그런 형상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로 손님들이 와서 사진 많이 찍고 뭐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제주도의 약간 곶자왈 같은, 그러니까 큰 나무는 없어요. 제일 큰 나무가 한 2.5m.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울창하면 우리 건물이 약간 대칭 구조거든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리는 것보다는 공원에 약간 미니멀한 숲에 사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팀, 이쪽에 있는 팀이 이렇게 뭐 건너가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하다가 뭐 회의도 하고 뭐 옆에 있는 사람과 회의도 하지만 팀도 회의하고 본부도 회의하고 막 그렇게 자꾸 협의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업무 공간 안에서 근처에 다 이렇게 포진시켜 놨어요. 저희는. 그래서 업무 공간 안에
이렇게 보이는 데는 이게 오픈형 회의실이에요. 예. 뭐 여기도 카페지만 사실은 회의도 하고 손님도 만나고 있고, 여기도 회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층에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3층도 보면 한 40명 정도 여기 LG 칠판이 있어요. 전자칠판. 예. 그래서 여기 놓고 뭐 팀 또 한 30명이 여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요거는 우리 종무시가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옆에는. 그다음에 여기 또 숲이 있는 곳은 약간 야외 가구처럼 해놔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층은 또 이런 라이브러리 카페, 지금은 이제 초기라 아마 책이 없는 상태에서 찍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 식사, 그 테이크아웃 식사도 저희가 제공하거든요. 테이크아웃 가져와서 직원들이 여기서 식사하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여기도 때에 따라서 팀 또는 본부 단위 한 40명이 여기서 회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층에 우리가 회의실이 다 있는데 열린 회의실은 각 층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간을 되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형태는 대체로 가까운 데서 다 수용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뭐 요게 이제 6층인데 이 양 옆으로 이제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어요. 여기는 근무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6층 전체는 이제 여기서 잠깐 한번 저기 동영상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저희 회사가 이제 마곡에 있고, 여기 투어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한 12시 반부터 이렇게 1시간 정도 투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물 이제 지으면서 사실 약간 재택근무도 고려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좀 모여서 재택근무하고 재택근무 형태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했냐는 질문을 좀 바꿔서, 그 점은 이제 그런 점보다는 오피스 건물에서 모여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적의 상황, 뭐 그렇게 고려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공간을 해보면서 결국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냐의 핵심이 사실 어디서 살고 싶다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것이 어떤 시대 변화, 아까 뭐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약간 조립식 주택같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완전 다양한 형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는, 어디에 살고 싶고, 또 자기가 거기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펼치고 싶다라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또 잠자는 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저희가 있잖아요. 직장의 공간이 뭐 최근 들어서 판교나 이런 데서 많은 부분이 제가 얘기한 거 그 이상을 포함해서 사무 공간을 설계하지만, 이것이 어떤 뭐 대단하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일, 또 내 삶,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돼서
결국은 행복하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집도 좀 큰 집을 지어봤는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사업 안 했으면 저도 막 건축 전공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생각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이고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제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건물이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여유있게 근무하는 정도의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한 3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기업이 이런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좀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투어를 많이 오세요. 오시고 대기업에서도 오셔서 참고하고 또 이렇게 숲을 들리려는 회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했나 보기 위해서도 오시고, 또 저희 회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보도 되고, 저희 회사 이제 B2B 비용이고 일반인도 모르는데 건축학과 학생들이나 막 디자이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저희 일부러 구경시켜 드려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와보셔서 구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에 잘 맞았는지 그거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